제약들을 비롯한 의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도 재미있는 MK해부학 시즌2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슴 부위의 근육을 다룹니다. 가슴 부위에서 기억을 해야 될 근육은 펙토럴리스 메이저, 펙토럴리스 마이너, 그리고 서브클라비어스의 세 가지와 부가적으로 가슴의 옆부분을 덮고 있는 세레이터스 안테리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펙토럴리스 메이저를 전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이 근육은 매우 두껍고 넓으며 부채 모양으로 생긴 근육입니다. 때때로 구어체에서 그냥 팩스, 펙토럴 머슬 혹은 체스트 머슬이라고 하면 이 근육을 가리키는 것인데, 가슴에서 이 근육의 크기와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3개의 헤드가 있다고 간주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있는 곳, 즉 오리진이 3군데여서 이를 우리 교과서처럼 다음에 3가지 파트로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빗장 부분, 클라비큘라 파트는 클라비클 내측, 그리고 스터널 3분의 1 혹은 절반, 해프에서 기시를 하게 되죠. 그 두 번째 복장 갈비 부분, 스터노코스탈 파트는 복장뼈 스터넘의 앞면 및 상위 6개 내지 7개의 갈비뼈 연골, 코스탈 카틸리지에서 기시를 하게 되는데, 종종 첫 번째랑 7번째는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 부분, 앱도미널 파트는 배 고든 것, 렉터스 앱도미니스 머슬, 그리고 배 고든 근집, 렉터스 앱도미니스 머슬의 쉬스의 앞벽, 엔티리어 월 및 배 바깥 삐근, 오블리쿠스 앱도미니스 익터누스 머슬의 널 힘줄, A4 뉴로틱 텐던에서부터 기시를 합니다. 사실 이 렉터스 시스와 오블리쿠스 앱도미니스 익터누스 A4 뉴로시스는 나중에 복부 부위에서 크로스 섹셔널한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때도 설명이 되지만 서로 합쳐진 데가 블렌딩 되는 그런 곳이죠. 보통 클라비큘러 파이버들과 스테노코스탈 파이버들은 좁은 틈새 클레프트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 닿는 곳 인설션은 부채 모양이라는 설명에 걸맞게 좁은 편으로 대략 5cm 정도의 너비로 세 파트가 좁아서 합쳐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위팔뼈의 큰 결절 능성 crest of greater tubercle of humerus 혹은 휴머러스의 intertubercular sulcus의 lateral lip에 부착하는 곳이 닿는 곳이 되는데, 이곳에 2개의 레이어, 2레이어를 가진 텐던으로 정지하게 됩니다. 이 근육의 rounded lower border는 anterior axillary fold를 만드는데요. 특히 팔을 저항 상태에서 abduction 할 때 이 부분이 도드라지게 되죠. 서피스 어나토미 관점에서는 어깨 쪽의 델토이드 머슬과 인프라클라비큘라 파사로 나뉘어지는데, 이 인프라클라비큘라 파사는 나중에 나올 세팔릭 베인과 토레이코 알크로미얼 아터리의 델토이드 브랜치를 포함하고 있게 되죠. 펙토럴리스 메이저를 둘러싸고 있는 펙토럴 패시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패시아는 기본적으로 호흡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교적 큰 근육임에 비해서 얇은 편입니다. 내측으로 스터넘을 향해서 있고, 카우덜 방향으로는 렉터스 시스와 연결이 되죠. 크레니얼 방향으로는 클라비클의 골막과 스테노클라비클라 조인트의 조인트 캡슐의 앞면과 섞입니다. 바깥쪽으로는 델토이드 패시아와 연속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앞에서 말한 인프라클라비클라 파사의 지붕이 되는 셈이죠. 아래 가쪽 인페로레터랄로는 펙토럴리스 메이저와 레티시머스 도지 사이에서 이 패시아가 두터워져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엑실라의 바닥, 플로어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엑실라리 패시아입니다. 혈류 공급과 신경 공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근육은 앞선 근육 피판의 혈류 공급 방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의 도미넌트 베스큘러 페디클과 작은 세컨더리 세그멘털 베슬들에 의해서 혈류 공급을 받는데, 여기에서 도미넌트 아테리는 토레이코 알크로미얼 아테리의 펙토럴 브랜치라고 할 수 있겠죠. 신경지배는 미디얼 앤 레터럴 펙토럴 너브인데요. 클라비큘라 파트는 C5 and C6에서 나오는
신경인데 비해서 스터노코스탈 파트는 C7에서 T1까지가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키얼 플렉서스 부분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근육의 작용은 두 개의 파트가 같이 작용하거나 혹은 따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전체 근육이 같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휴머러스의 어덕션과 미디얼 혹은 인터널 로테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자세에서 팔을 앞쪽 그리고 안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죠. 파트를 따로 생각해 볼 때 클라비큘라 헤드 혹은 클라비큘라 파트는 휴머러스의 플렉션을, 스토노코스탈 헤드, 스토노코스탈 파트의 경우에는 휴머러스의 호라이즌탈 앤 버티컬 어덕션, 그리고 extension and internal rotation을 일으키는 것이죠. 교과서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네 가지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휴머러스 플렉션을 일으키는 건데 이것은 언더핸드 투수가 공을 던질 때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들어 올릴 때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휴머러스의 어덕션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새가 날개를 퍼덕거리듯이 팔을 움직이거나 할 때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휴머러스의 미디얼 로테이션 혹은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팔씨름을 할 때의 운동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몸통에다가 팔을 붙이는 자세를 유지할 때 작용하는데 바로 차렷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인 내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팩토럴리스 메이저의 테어, 즉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며 일어난다면 다른 면에서는 건강한 사람들, 주로 운동선수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병소는 무스큘로 텐디너스 정션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벤치프레스와 같은 운동을 하다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한테서 호발합니다. 양쪽 팩토럴리스 메이저 중 한쪽이 태생적으로 없는 컨제니탈 애노말리 증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폴란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폴란드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1841년 이 신드롬을 기술한 영국의 외과 의사인 썰 알프레드 폴란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매우 큰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이 근육이 없는 것이 생각보다 환자의 입장에서 불편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사춘기가 지나서 늦은 시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관련된 유전자를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임브리오닉 디벨롭먼트 중에 혈류 이상 등 어떤 외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발달 장애가 원인이 아닐까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육 팩토럴리스 마이너입니다. 이 근육은 얇고 삼각형의 형태인데 팩토럴리스 메이저보다 깊은 곳 심부에 위치합니다. 오리진은 세 번째 립에서부터 다섯 번째 립까지의 갈비뼈의 상전면, 안테로 수페로 설피스에서부터 갈비 연골 근처, 즉 코스토콘드랄 조인트 근처에서 나옵니다. 아주 가끔은 R2에서부터 R4까지 나오기도 하고 3개 이상의 슬립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3개의 슬립이죠. 팩토럴리스 미니머스라고 불리는 R1에 부착하는 녀석들이 가끔씩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근육은 팩토럴리스 메이저의 심부에서 측 상방으로 주행하다가 납작한 힘줄의 형태로 코레코이드 프로세스의 미디얼 보더 및 어퍼 서피스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인설션이죠. 동맥혈액의 공급은 토레이코 에크리미얼 아터리의 팩토럴 브랜치와 델토이드 브랜치의 공급을 받거나 수피리어 앤 레터럴 토레식 아터리의 공급을 받습니다. 주로는 토레이코 에크리미얼 아터리의 팩토럴 브랜치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신경 지배는 메디얼 팩토럴 너브이고요. 때때로 레터럴 팩토럴 너브의 일부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작용은 뒤에 나올 세레이터스 엔티리어를 도와서 스케퓰라를 체스트월에 대해 앞으로 끄는 역할을 하죠. 이때 스케퓰라의 인피리어 앵글이 후방으로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한 레베이트 스케퓰리 롬보이드들과 같이 작용해서 스케퓰라를 회전시켜서 어깨점, 숄더 포인트를 낮추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트라페지우스에 대해서는 엔테고니스트로서 스케퓰라 로테이션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죠.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컬 인스펙션을 통해서 볼 때 일반적인 호흡에서는 팩토럴리스 메이저든 팩토럴리스 마이너든 별로 작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포르스트 인스피레이션 때 팩토럴리스 마이너는 활성화되는데 이때에는 립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다음 subclavius muscle입니다. 이 녀석은 작고 삼각형을 띤 근육으로 클라비클과 퍼스트 립 사이를 연결하는 근육입니다. 따라서 오리진은 퍼스트 립과 그 카틸리지인데요. 여기에서부터 꽤 두꺼운 텐던으로 코스트 클라비클라 리가멘트의 앞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인설션은 클라비클의 सब클라비안 그루브가 되는데요. 때때로는 이를 넘어서 코레이코이드 프로세스나 어퍼 보더까지 지나쳐서 부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동맥혈은 토리코 에크로미얼 아테리 중에서 클라비큘라 브랜치로부터 받게 되고요. 부가적으로 सब스케플라 아터리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신경지배는 너브트 सब클라비우스 머슬인데 대개 이런 식으로 특정 이름의 신경이 하나의 근육을 지배할 때에는 그 기능이 중요한 경우가 많죠. 사실 기시와 정지 그리고 그 배열을 보았을 때 이 머슬의 기본적인 기능은 퍼스트 립의 엘리베이션 그리고 클라비클의 디프레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운동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숄더 거들의 엘리베이션 때 클라비클의 엑셀러레이트 엘리베이션과 로테이션에 저항해서 스터노클라비클라 조인트의 스테빌리티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아래쪽을 지나다니는 서브클라비안 베슬들이라든가 아니면 브레키얼 플렉서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능이죠. 네, 마지막으로 세레이터스 안테리어를 다뤄봅니다. 이 근육의 명칭은 근육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라틴어 세라레, 톱질하다라는 어근과 위치를 나타내는 anterior가 합쳐진 것인데요. 실제로의 위치는 아주 정면에 있다기보다는 가슴의 측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앞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고 생략했던 세레이터스 파스테리어 수피리어와 세레이터스 파스테리어 인피리어에 대응되는 개념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육은 커다란 근육판으로 가슴의 옆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 9쌍 혹은 10쌍 정도의 머슬 슬립들이 합해진 형태이죠. 보통 두 번째 립에서부터 나오는 슬립은 두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플래시 슬립의 형태로 첫 번째 립에서부터 여덟 번째 립 혹은 때때로는 10번째 립까지의 측면 상부와 이들 사이의 인터코스탈 머슬들의 패시아로부터 오리진을 하게 되고요. 스캐뷸라의 미디얼 마진의 커스털 애스펙트의 인서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될 subscapularis의 심부에 위치하는 근육으로서 둘 사이는 subscapular bursa 혹은 supraserratus bursa로 분리됩니다. 반대로 립케이지들과 이 근육 사이는 infraserratus 혹은 scapulothoracic bursa로 분리가 되죠. 오리진들이 나열된 라인은 길고 약간 굴곡되어 있으며 아래 가쪽으로 흉곽을 따라서 커브를 가지고 주행합니다. 흔히 이 근육에 세 파트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퍼 파이버들은 첫 번째 립과 두 번째 립에서 기시를 하고 미들 파이버들은 세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립에서 기시 그리고 그 아래쪽 로어 파이버들은 익스터널 오블릭 머슬의 상위 다섯 슬립과 서로 인터 디지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이 되죠. 반대로 정지 쪽에서 볼 때 인설션의 입장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스케퓰라의 수피리어 앵글에 붙는 부위를 세레이터스 엔테리어 수피리어라고 명명하기도 하고 미디얼 보더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정지하는 녀석들을 세레이터스 엔테리어 인터미디에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피리어 앵글에 부착하는 녀석들을 세레이터스 엔테리어 인피리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동맥혈의 공급은 위쪽의 경우에는 수피리어 thoracic 그리고 레터럴 thoracic artery가 담당을 하고요. 아래쪽의 경우에는 thoracodorsal artery가 공급하게 됩니다. 신경질의 경우는 앞으로 배우시게 될 brachial plexus, 자세히는 C5, C6, C7으로부터의 long thoracic nerve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이 근육은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 작용이 조금 복잡한 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팩토럴리스 마이너와 함께 스케퓰라를 전방으로 프로트랙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앞으로 뻗는 운동이나 미는 운동에 있어서의 프라임 무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근육의 수피리어 파트는
levator scapulae, upper part of trapezius와 함께 스캐퓰라를 서스펜드하고 또한 스테빌라이즈 합니다. 팔의 어덕션 초기 때에 델토이드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스캐퓰라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인피리어 파트를 수축하게 되면 스캐퓰라의 업워드 로테이션을 돕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숄더 조인트가 매우 다양한 범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더 자세한 것은 상급 시간에 다루기로 하죠. 대체적으로 이 근육의 엔테고니스트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롬보이드, 메이저와 마이너 그리고 트라페지우스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인 내용으로 윙드 스카퓰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근육, 즉 세레이터스 엔티리어를 지배하는 롱 토레식 너브가 특정 수술대에 손상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근육이 마비되면서 스캐퓰라의 미디얼 보더, 특히 로어 앵글이 눈에 두드러지게 등 쪽에서 튀어 나오게 되면서 팔을 충분히 들 수 없고 미는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브레스트 캔서로 인해서 엑실라의 림프노드를 제거하는 도중에 롱 토레식 너브를 건드려서 잘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손상을 입으면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클라비 팩토럴 패시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패시아의 다른 이름은 코스토코레코이드 멤브레인 또는 코스토클라비큘라 패시아입니다. 매우 질긴 패시아로요. 팩토럴리스 메이저의 클라비큘라 포션의 심부에 위치합니다. 이 패시아는 서브클라비우스 머슬과 팩토럴리스 마이너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면서 엑실라리 베인, 아터리, 너브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매우 정확히는 팩토럴 패시아의 딥 라미나의 수피리어 컨티뉴에이션이고 서브스카퓰라 보르잘 패시아의 미디얼 컨티뉴에이션이면서 측면으로는 코레이코 에크로미알 리가먼트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나올 코레이코 브라키알리스 머슬과 short head of biceps brachie처럼 코레코이드 프로세스에 정지하는 근육들 근처의 페리오스티움과 이 패시아가 섞이기도 하죠. 서브클래비우스 머슬 아래에서 앞뒤로 분리돼서 클라비클 아래의 서브클라비안 그루브의 앞뒤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중 뒤쪽 레이어는 딥 서비컬 패시아와 바로 연결이 되죠. 팩토럴리스 마이너의 위 경계 바로 위에서 세팔릭 베인, 토레이코 아크로미얼 아터리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정맥과 림프관 마지막으로 레터럴 팩토럴 너브가 이 패시아를 뚫고 지나다닙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팩토럴리스 마이너의 아래쪽에서는 엑실라리 패시아와 합쳐지는데 이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를 우리 몸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서스펜서리 리가먼트의 하나로 부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스펜서리 리가먼트 오브 엑실라가 되고 사람 이름을 쓴 명칭으로는 거디스 리가먼트라고 불립니다. 이 연결이 armpit, 즉 엑실러리 할로우 겨드랑이의 온폭함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시아의 가쪽으로는 short head of biceps brachie의 패시아와 합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